안녕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노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옛 성현들이 세월이 참 활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다들 하시는데 우리가 그 청소년기를 했던 게 어제 같은데 이제 노년기로 온 거 보면 확실히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가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대개 노년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거는 별로 안 오고 가능하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노년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중국의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러 뭐 한국까지 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약이 지금까지 발견이 됐나요? 그런 건 없죠. 불로초 뭐 불사약 이런 거는 없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또 어느 때가 되면 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다른 세상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도 생각하기 나름은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끔 우리가 교육을 받은 거죠. 우리 삶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된다는 게 기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슬픈 일이었을까요? 100년 전에. 그때는 기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노인이 공경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랬는데 노년이 되면 이제는 일을 안 해도 되고 어디 가도 어른으로 대접받고 또 가족에서도 맛있는 거는 일단 어른들 먼저 드시고 이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때는 나이가 든다는 거, 노년이 된다는 게 그렇게 부정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빨리 노인이 되고 싶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오히려 했던 그런 게 불과 우리나라도 100년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자꾸 이 사람의 값을 자꾸 어떤 이 경제적인 가치에다가 이거를 두다 보니까 노인이 되게 되면 그 경제적인 이러한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노년기는 부정적인 거다.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세뇌가 돼서 그렇지 사실 노년기 자체가 그렇게 쓸쓸하고 그런 거는 아니다. 그걸 또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같이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이러한 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노년이라는 게 되게 몇 살 때부터가 노인이에요? 70세요? 굉장히 길게 잡으시네. 그러니까 노년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70세 이렇게 나타나니까요. 그래요.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노년 하게 되면 되게 몇 살 때를 노년이라 그랬어요? 55세? 되게 우리가 이제 60세가 이제 그 환갑 이래가지고 이제 60세를 노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환갑잔치를 굉장히 크게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현실적인 힘든 일에서부터 안 해도 되는 이제 이런 시기가 이제 60세였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되게 60세 하면 이제는 노인이 됐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65세는 돼야 그래도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고, 그러니까 65세가 이제 또 노년이다 이렇게도 되기도 했는데, 또 이제 점점 이건 너무 이르다. 그래서 이제 70세까지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언제부터가 노년이냐 하는 거는 뭘 이렇게 이 사실을 딱 정해놓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65세다 이렇게 정해놓는 것 뿐이지, 사실 지금 65세 되신 분들에게 노인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에이 무슨 그렇게 섭섭한 얘기를 다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지금 그 평균 수명이 84세,
그 얘기는 다 이제 90세는 다 기본으로 다 더 넘게 사실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60세가 만약에 노인이라 그러면 30년을 어떻게 그 노인으로 살겠어요? 그건 본인한테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가족들한테도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노인에 대한 노년 심리를 공부하는 이러한 그 학자들의 이 표현에 의하면 언제부터가 우리가 노인이냐? 그거는 심리학적으로는 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노인이야. 내가 노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가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년기를 안 보내고 싶으시면 나는 노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계속 사시면 돼. 그래야면 내가 오랫동안 내가 그 노년을 심리적으로는 말이죠. 그걸 이제 안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바람을 그렇다는 거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도 이제 이 노년이 오는 거고 노년이라는 게 그렇게 또 우리들에게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또 뭐 일부러 우리가 나이가 들으려고 노력할 것도 없지만 또 나이가 들어서 내가 노년이 되면 또 그것대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시기에 내가 해야 될 과제들을 잘 그거를 해나가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노년은 또 우리 인생에서 어떤 걸 하는 시기냐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이제 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보면은요. 첫째가 이제 이게 아동기인데 아동기,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그다음에 청년기, 그다음에 이제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소천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아동기가 우리 인생에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준비를 하는 시기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걸 내가 만드는 시기고 청년은 수행해 가는 시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기고 중년에는 평가를 하는 시기고 쭉 살아왔어요. 자, 그럼 이 노년은 이제 그럼 뭘 하는 시기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보게 되면 네. 자, 준비하고 형성하고 수행하고 평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여행을 하는 거를 한번 비유로 얘기를 해봤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그러면 여행을 한번 가자. 그럼 어떻게 갈 건가? 그래서 다양하게 여행에 대한 자료를 모아가지고 청소년 때는 이런 산에 갈까 바다로 갈까 뭐 쭉 서로 얘기하다가 이번에 우리는 그러면 뭐 산으로 가자 하고 결정이 된 다음에 그럼 산에 가겠죠. 가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중간쯤 되면 뭘 하죠? 평가를 하죠. 우리가 지금 원래가 지금 그 목적에 맞냐? 아니면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으면 바꿔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노년이 됐으면 이건 뭐죠? 이제 일을 끝낸 거죠. 그러니까 노년이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을 이제 끝낸 거예요. 나의 삶에서 내가 수고스러웠던 나의 삶, 열심히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이 이제는 종지부가 찍는 순간이 내가 노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 이때는 그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되게 뭐를 해요? 그렇죠?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이제 모여서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 쭉 다시 와요. 와가지고 마지막에는 뭘 하고 해산을 하죠? 뒤풀이를 하잖아, 뒤풀이를. 다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뒤풀이를 하잖아요. 근데 그 뒤풀이는 뭐를 해요? 그 시간에 뒤풀이에. 그냥 뒤풀이에요? 뒤풀이에서? 그렇죠. 이 뒤풀이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 이 뒤풀이에서 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행을 하는 동안에 즐거운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일도 있어요. 좀 슬펐던 얘기, 좀 기분 나빴던 일,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뒤풀이 할 때는 뭘 풀어야 돼요? 여행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슬펐고 화가 났고 이러한 것들을 서로 뒤풀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뒤풀이 할 때 이 노년에서 제일 중요한 걸 하는 시기는 노년기는
우리들의 삶에서 화해를 하는 시기예요. 뒤풀이 때 화해를 잘하고, 나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그 결과가 안 좋아서 미안하다 하고, 내가 그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옆에 같이 있던 사람에게 사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너도 네 나름대로 재밌게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야 우리 사실은 이러이러한 건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너무나 기뻤지 않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즐거웠던 거는 같이 또 나누고, 이제 이러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쭉 여행을 해오는 동안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풀어내야 돼요. 이게 뒤풀이를 하는 우리들의 이유야. 뒤풀이 하는 게 기분 나빴던 거 서로 얘기해가지고 다시는 안 만나자 이러고 헤어지려고 뒤풀이 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그동안에 본의 아니게 서로 우리가 슬펐고 화가 났고 이랬던 일들을 서로 이제 풀고, 그리고 이 기분 좋은 상태에서 해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뒤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년기는 우리들의 삶에서 화해를 하는 시기이다. 화해. 그리고 화해를 한다는 거는 이 그 앞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화해를 한다는 얘기는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걸 깔고 있나요? 다툼이 그렇죠.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다툼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들이 쭉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는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안 된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툰 것도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고, 조금 후회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 삶에 다 있지 않나요? 살아가시면서 야 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후회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분이 있으실까요? 아마 이분은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그렇지. 왜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은 거야? 난 왜 행복한 거야? 난 진짜 고민이 돼. 왜 나만 행복했지? 한평생? 뭐 이런 분이 있다면 이런 분하고는 별로 가깝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러한 아픔, 슬픔, 이러한 것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풀기에는 바쁘고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 우리가 안 풀고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지금 이 쟁여뒀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노년기에는 그거를 끄집어내서 화해를 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인데, 이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때 풀지 못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쟁여두었던 것,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한이라고 불러요. 한. 우린 누구나 다 마음속에 한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후회되기도 하는 거. 내가 그때 우리 전에 왜 가전제품 광고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제 이런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러한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10년만 좌우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을 한다. 그럴 때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한평생이 좌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수없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결과가 후회스러운 결과는 하나도 없었다, 이런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내가 잘 못하고 나 혼자 담아두지만 내 속에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맺혀있는 한이 많으면 이 노년기가 어떨까요? 즐겁지가 않겠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가 후회되는 거, 화가 나는 거, 안타까운 것들만 자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편하지가 않겠죠.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죽어도 눈을 못 감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로는 내가 죽어도 눈을 못 감아. 그러니까 뭘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걸 풀어야지만 내가 편하지, 내가 이 상태로는
내가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그 죽어도 이 눈을 못 감는다 하는 이분들이 그러면 계속 노년기가 불행해요. 속에서 자꾸 화가 나고 막 이래. 그래서 이분들이 이 한을 풀고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변해야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맞이할 이 다음 세계 하나님과의 이 맞는 이 삶이 훨씬 더 그 기대가 되고 더 편한 마음으로 이제 이 삶을 마치고 다음 삶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가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 이분은 이 하늘나라 가는 게 아직도 준비가 좀 덜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 나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 노년기에는 화해를 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지금은 눈을 못 감는다 이런 상태지만 이것이 이제는 내가 여한이 없다 하는 이러한 상태로 이거를 변화시키는 게 노년기인데 그걸 다른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화해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그 노년기다. 그러니까 노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보통 노년기는 그 노년이 돼서 뭐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이 자녀들이나 이게 해주면 하루 세 끼 그 잘 받아 드시고 그냥 편하게 지내시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되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노년이 돼가지고 이 그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 곤란하죠. 그러나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년에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제가 뭐냐면 한을 풀고 이제는 내가 여한이 없다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 그게 이 노년기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이라는 게 쓸모없는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따뜻한 공원에 햇빛 나는 벤치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분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런 거지 사실은 노년들 다른 대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삶의 과제를 지금 풀어가고 계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또 우리도 당연히 또 앞으로 이제 우리 현실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뒤로 이렇게 미뤄두잖아요. 나중에 생각하자, 나중에. 그리고 지금은 이 일을 하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년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일을 다 내려놓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해. 이런 게 안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거를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이거를 갖다가 정리를 하고 화해를 하는 이러한 시기가 바로 이제 이 노년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노년이 이제 그 화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걸 뭐라고 좀 풀어서 쓰면 풀지 못한 감정의 응어리예요. 이걸 우리가 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죠. 풀지 못한 감정의 응어리. 내가 이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지만 그걸 다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게 한이 안 맺히죠. 다 풀었으니까. 그런데 풀지 못해. 그래가지고 아직도 감정에 뭐가 있어요? 응어리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한하면 한이 어떻게 되죠? 한이 맺히잖아요. 한이 맺혀요. 근데 한이 왜 맺힐까요? 맺힌다는 게 뭐죠? 우리말에 맺힌다라고 하는 요 형용사인데요. 요 형용사의 앞에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맺히나요? 한이 맺히고 또 이슬이 맺히고 또 눈물이 맺히고
되게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또는 포도송이가 알알이 맺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맺힌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맺힌다라는 표현의 공통점이 뭐예요? 네? 네.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알갱이는 속에 있고 겉을 막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슬이 맺힌다는 거는 그 앞에 물기가 있잖아요, 원래. 그 물기가 막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눈물도 맺힌다는 거는 눈물이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그 눈물이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주르르 흐르죠. 주르르 흐를 때는 맺힌 게 아니죠. 맺혔다는 거는 흐르기 전 상태, 이렇게 방울로 이렇게 있을 때가 맺히는 거죠. 포도도 알알이 그렇게 맺히고, 자, 한이 맺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음속에 너무나 지금 그 괴로운 감정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거는 너무 지금 당장에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보자기로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감정을 우리 마음의 저쪽 깊은 데다가 그냥 이렇게 잠시 놔둬. 내가 지금 바쁜 일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 하면 화가 나고 내가 감정이 격해지니까 그러면 내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걸로 쌓아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도 그래서 한이 맺히는 거야. 근데 한이 이렇게 맺히고만 있다면 우리 마음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그때그때 안 푼 한의 보자기들이 이렇게 쌓여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는 게 어떨까? 굉장히 힘들어. 왜냐하면 내 무거운 마음 속에 무거운 이 한의 덩어리들이, 응어리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를 돌아다니면 너무나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맺힌 사람들의 삶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는 게 너무 곤고하고 힘들고 이렇겠죠. 근데 반대로 이 한을 풀어서 이 보자기를 하면 그 다음에 한이 없어지겠죠? 이게 흘러내리니까. 그렇게 되면 가벼워지겠죠. 그러니까 한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벼워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한이 없다면 나는 굉장히 가벼워져요, 이제 사는 게. 그리고 즐겁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련도 없고 나는 편하게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그 한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건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풀지 못하고 이렇게 쌓아두어 있는 그 감정의 응어리들이 사실 누구나 다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 가족들에 대한 것도 있고 또는 내 자신에 대한 것도 있고 내 또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던 이 감정의 응어리들이 우리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푸는 작업을 하는 게 노년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회상. 이걸 한을 풀기 위해서 뭘 많이 하느냐면 회상을 많이 하는데 회상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를 자꾸 생각을 하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거야. 이 노인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있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노인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고 자꾸 이러잖아요. 근데 되게 그게 과거에 기뻤던 일도 또 되풀이 하시지만 대개 경우에 똑같은 일을 또 하고 하실 때는 뭔가 한이 맺혔던 이야기들 이런 거를 또 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지금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왜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 한을 이제는 감정의 응어리를 푸시려고 한을 푸시려고 옛날에 내가 미처 표현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꽁꽁 싸매어뒀던 이 한을 이제는 푸시려고 이야기를 또 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상담이요. 그거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뭐냐면 회상을 자꾸 하시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면서 과거에 맺혔던 이 한을 푸시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거 노인들하고 같이 이 사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아세요.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우리 되게 이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손자, 손녀들에게 옛날 얘기 많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를 노인들이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자기의 옛날 얘기도 물론 하시고 뭐 옛날에 무슨 뭐 아주 먼 옛날에 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노년 하면 옛날 이야기 이런 게 자꾸 떠오르는 이유는 노년들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회상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자기가 그때 있었던 일들 중에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감정의 응어리를 지금 풀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같이 있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자꾸 되풀이 하시거든요. 되게 이제 예를 들면 그 손자 손녀가 할머니하고 얘기를 듣다가 나중에는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 번만 더 얘기하시면 100번이에요 뭔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상당히 섭섭해 하시잖아. 이 자식 내가 용돈을 얼마나 줬는데. 그 할아버지는 왜 똑같은 얘기 또 해요? 왜? 아직 안 풀려. 이게 풀리면 안 하시겠죠? 근데 아직 안 풀린 거야. 이게 몇십 년을 내 마음속에 이게 쌓아둔 이 그 감정의 응어리들이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 얘기해서 풀리질 않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하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그만해.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야? 막 이러면 할머니 되게 섭섭해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를 사실은 얘기를 해가지고 풀고 마음이 가벼워서 여한이 없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이걸 잘 들어보시게 되면 이 감정의 응어리가요.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똑같은 그 얘기할 때 이 소재가 똑같아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들 소재가 똑같은데 그런데 뭐가 달라지느냐면 그 이야기 하실 때 이 강도가 달라져요. 강도라고 하는 건 이건 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 하실 때하고 다음에 하실 때는 그 강도가 감정의 세기가 약해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우리가 이제 노인들이 왜 자꾸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는 걸 잘 모르는 젊은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재가 동일하니까. 이 소재가 동일하니까 이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소재가 동일한 건 맞아요. 그러나 한 번 얘기할 때하고 그 다음에 얘기할 때하고는 뭐가 달라져요? 강도가. 그 세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 얘기한 걸 충분히 얘기하시게끔 하고 다음에 또 얘기하시게끔 하면 또 똑같은 이 얘기를 하시지만 이 세기가 자꾸 약해지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부정적인 얘기란 말이죠. 되게 감정의 응어리는 행복해서 응어리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되게 이게 부정적인 사건이나 감정 때문에 응어리가 생기는 거니까 한 번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의 양이 조금씩 풀려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노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떤 이런 사역을 하시거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노인들이 빨리 자기의 풀지 못한 감정의 응어리를 푸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소재는 동일한 이야기를 자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그 노인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시게 되면 소재는 동일한데 강도는 약해져요. 그럼 부정적인 강도가 약해지다 보면 어느 날은 이게 긍정적인 거로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할머니들이 다 같이 이렇게 둘러 앉으셔가지고 이제 자기 지난 얘기를 하는 이제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사실은 젊으셨을 때부터 그 할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평생을 굉장히 이 소가리를 많이 하시고 사셨어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딸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이제 그 나이가 이제 들어서 본인도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는 딸도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을 좀 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너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그 바람을 많이 피시는 바람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다 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 가지고 있었던 이걸 이제 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누구하고도 얘기를 안 했죠. 그걸 내가 혼자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풀고 싶으니까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이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아, 엄마 그렇게 힘들었어?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얘기해 주니까 딸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받아주니까 이거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어머니가 그 딸을 만날 때마다 해, 그 얘기를. 그러니까 딸이 몇 번을 듣다가 이제는 좀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이제 그만해. 어? 이게 벌써 몇 번째인 줄 알아? 한 번만 넣으면 100번이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10년도 넘었는데 뭘 그렇게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만 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그게 누구한테 잊으라는 것만큼 황당한 얘기가 없어요. 그거 잊을 수 있으면 본인이 왜 얘기했겠어요? 잊을 수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잊을 수 없는 분에게 잊으라니 화가 더 나지. 자, 그래서 슬퍼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이제 그만 슬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도 슬퍼할 수 있으면 벌써 그 슬퍼 안 해. 이게 계속 슬프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슬픈 분들에게 제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실컷 슬퍼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야지 빨리 끝나요. 자, 그런데 할머니가 딸한테도 좀 섭섭했어.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영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딸한테 섭섭했어요. 그리고 딸이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니까 결국 못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이런 그 할머니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옛날 얘기 이렇게 자기 속에 있던 얘기를 꺼내는 이런 모임회를 갔는데, 자, 한 분씩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그냥 그 주일날만 이렇게 와서 볼 때는 다들 행복하게 살았던 할머니들인데 같이 보였는데, 하나하나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자식 때문에 힘들었던 할머니, 뭐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할머니, 또는 뭐 이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웠던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니까 그리고 꺼내고 난 다음에는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점차적으로 오다가 자기 이제 차례가 되니까 그러면 나도 딸하고 하려고 그러다 못했던 얘기를 마저 하자. 뭐 다른 할머니들도 그중에 하나가 남편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크게 무슨 흉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나는 우리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바람을 펴가지고 내가 많이 힘들었다. 그랬더니 그 다른 할머니들이 그렇게 힘들었냐, 그거 말 안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니, 이러면서 이렇게 오히려 계속 이렇게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니까 정말 더 편하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 영감이 말이지 막 이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화가 많이 풀렸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에이, 우리 영감이 뭐 이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지. 그 허우대가 멀쩡하게 생긴 바람에 그 여자들이 그 달라붙어 그 여우 같은 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화가 났었는데, 이제 할아버지는 굉장히 허우대가 멀쩡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 됐고, 누가 나쁜 거가 돼요? 이 여우 같은 이 사람들이 그 자꾸 그러는 바람에 그런 일을 벌렸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 이 그 화가 풀리니까 지금까지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이 약간 이제 자꾸 이제 사그러지기 시작을 하고,
또 그동안에 사실은 할아버지하고 좋았던 일도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이 화가 난, 이 바람핀 것만 생각이 나니까 이 좋았던 거는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 풀어나가니까 밑에 있었던 좋았던 게 생각 안 났던 것도 이렇게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몇 번 그러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제는 화가 났던 거는 화가 났던 거고 또 좋았던 거는 좋았던 대로 또 이게 돼가지고 그 자기 그 딸한테 야 다음에는 그 아버지 한번 뵈러 갔다 오자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과거는 일단 과거가 지나간 다음에는 우리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도 건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우리들의 이 그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어떤 사건이 있다, 어떤 사건이 있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가 달라지느냐면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각각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각각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픈 거는 사실은 사건 자체가 가슴 아픈 게 아니라 그 사건에 준 우리들의 의미가 우리들의 한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우리들에게 힘든 것보다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 의미를 뒀느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주관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걸 뭐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그 교회 다니면서 아마 다 그걸 이제 다 아실 건데요. 어떤 사건이 그 사건이 났을 때는 굉장히 내가 힘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나중에 그 사건을 지나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걸 보니까 그때 사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일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알 수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대학을 마치자마자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몇몇 이런 그 대학에 원서를 보냈는데 다 거기서 입학이 거부당했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 2년이 지난 이후에 굉장히 저한테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훨씬 처음에 가려고 했던 대학보다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데를 제가 이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져서 제가 이제 그 학교를 갔어요.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때 제가 처음에 가려고 했던 학교를 못 간 게 그렇게 잘 된 일이야. 근데 그때는 저는 정말 너무나 절망스러웠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저한테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걸 다 이미 예비하고 계셨구나.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이랬던 사건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훨씬 더 나한테는 잘된 거다.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이게 절망스럽게 바라본다는 거는 나는 운이 없어, 재수가 없어, 뭐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이 나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이 되는데 다음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게 나한테는 너무나 잘된 거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지금 봐서는 그때 그 학교를 안 간 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나한테 그 불합격을 시켜줬던 그분들 만나면 굉장히 내가 인사하고 싶다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이런 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당한 사건이 뭐가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당한 사건은 이 사건 자체가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게 우리들한테 더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한을 푼다는 것이 그 사건 자체를 우리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 잊어버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오랫동안 그 한을 가지고 살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그 부정적인 느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하면 나중에는 그 안에서 또 다른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 과정을 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상담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노인들이 이 노년이 돼서 화해를 하는 것은 그 과정이나 이런 건 동일한데, 그게 바로 이 한을 푸는 거다. 그래서 노인들이 이 풀지 못한 감정의 응어리는 이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게 하고, 이 강도가 부정적인 데서부터 자꾸 하다 보면 긍정적인 것으로 넘어간다 하는 거를 꼭 마음속으로 가지고 계시게 되면 노인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지금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치유하는, 한을 풀어나가는 이러한 과정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게 되면 이 시기도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다 하는 것을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노년에 아주 중요한 이러한 그 심리적인 특징에 대한 것을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